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가계의 실질적인 현금 흐름에 직결되는 5가지 핵심 변화를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의 대폭 확대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 1명당 50만 원의 공제 한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총 100만 원, 3명이면 15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 상향으로 차등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지출 규모가 큰 다자녀 가구의 과세 표준을 낮추어 결정세액을 줄이는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의 인당 적용으로의 전환입니다. 비과세란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강력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6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통합월 2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규정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사실은요, 6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가구라면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이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소득세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까지 낮춥니다.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하는 다자녀, 가구 맞춤형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편입입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금 자체에서 해당 공제 금액을 직접 빼주는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했습니다.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등 예체능 시설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자녀 1인당 지출액을 꼼꼼히 합산하여 신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의 소득 요건 전면 폐지입니다. 이전에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공제 혜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더라도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는 제약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등록금 비중이 매우 큰 대학생 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자녀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면서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한 월세 세액 공제 규정의 확대입니다.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등의 사유로 서로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부 각각의 공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 구분 없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초과 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중대형 평형 거주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거 고정 비용을 낮추는 목적입니다. 오늘 살펴본 개정안의 핵심은 자녀 수에 비례한 가계 현금 흐름의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세법의 변화를 이해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가구만이 혜택을 누립니다. 확대된 공제 항목과 비과세 요건을 바탕으로 각 가계의 2026년 재무 계획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세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